요 부분에 들어오면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짧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로 나눗셈을 할 때, 그러니까 숫자로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 두 번째로 뭔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기보다는 방식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100% 이해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다?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하는 거다. 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과 숫자의 나눗셈을 쌤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6이라는 4차식이 있고 얘를 2차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111이라는 숫자가 있고 얘를 3으로 나눠줄 거예요. 8로 나눕시다. 8. 자, 그러면 우리 나눗셈 할 때 숫자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11 나누기 8. 31. 4는 안 되고 3, 24라고 돼서 7이 되죠. 그러면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7이네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를 x 4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6을 무엇으로 나누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더하기를 우리가 쓸 때 숫자도 똑같아. 13,506을 쓸 때 0을 꼭 넣어주죠. 그래서 0을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조금 빈칸을 놔둬주세요. 이래야 안 헷갈립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최고창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고 이렇게 되네요. 무의식 중에 식을 아주 예쁘게 썼네요. 3x 제곱. 그러면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네요. 3x 제곱 빼기 9x 플러스 6 하면 위에서 아래 빼주면 9x만 남겠네. 그럼 몫이 얼마예요? x 제곱 더하기 3. 나머지가 얼마예요? 9x.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냥 나눠준 것 뿐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뭘 파악을 해야 되냐? 우리는 나누기를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생 때 배웠단 말이야. 초등학생 때.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뭐였죠? 나머지 영어로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몫을 Q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8 미만. 그럼 8보다 작죠? 그리고 어디까지? 0까지 딱 나눠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어디에 적용되냐? 차수에 적용이 돼요. 나누는 수가 2차면 나머지는 반드시 2차 미만인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1차 이하. 여기서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가 상수항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런 미묘한 차이 2차 미만 혹은 1차 이하 이거랑 1차이다 요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차 방정식을요 5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일까요? 4차예요. 4차. 둘이 더하면 되죠. 나머지는 5차 미만인 4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일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그래 8로 나눴어? 그렇구나. 근데 나 16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으로 세로 나누면 좋지. 근데 우리 문제가 그렇게 막 호의적으로 나와요? 아니죠. 이상하게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8은요. 지금 몇 번 더해진 거예요? 곱하기 자체가 8을 13번 더한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쭉 가요.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선생님 지금 더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쓰긴 했는데 얘를 16으로 봐도 되고 얘도 16이고 얘도 16이고 얘도 16이고 얘도 16이고 얘도 16이죠. 그러면 16을 몇 번 더해준 거예요 지금? 6번 더해줬네요. 그리고 8 한 번 더해준 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원래 여기 있던 7이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16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6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식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 해당하는 식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9x구나 인데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나 얘 x-2로만 나눠주고 싶은데 바꿔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차를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상수항 이하. 그러니까 상수항이거나 아니면 나눠 떨어진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누어 주기인데 분명히 나눗셈인데 막 풀어서 쓴 다음에 묶어줬잖아요. 그쵸? 묶어줬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제 요 해당하는 식을 누구로 묶어줄 거냐?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주고 싶은 수 x-2로 묶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묶이냐를 봐야 되겠죠? 얘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얘 있고요. 얘 있어요. 그러면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 친구고 나머지가 9x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1차로 나눴는데 몫이 3차고 나머지는 몇 차? 1차 미만이 돼야 되는데 1차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묶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헷갈리면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9x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9x를 누구로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고 9고 나머지가 18이네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2가 여기 있고 x-가 여기도 있으니까 결합 법칙을 통해서 묶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얘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나눠줬는데 원래 112를 8로 나누면 13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몫을 잘못 쓴 거야. 11이 끌려갖고 11로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가 23이 되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보면 8로 나눴을 때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2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분명히 0부터 7 사이여야 되는데 나머지 분명히 1차 미만이어야 되는데 1차네? 7 초과했네? 그럼 어떡한다? 얘를 다시 한번 누구로 나눠준다? 8로 나눠준다.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7이니까 8 곱하기 2 더하기 7로 23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준다? 8이 공통 부분이니까 묶어주면 는
8 가로 열고 11 더하기 2 가로 닫고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13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증명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수식적으로 왼쪽은 달라진 거 없죠? 오른쪽도 우리가 묶어주기만 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한 게 없어요. 쌤 아까 x-2로 나눠줬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눠준 게 아니라 성형을 시켜준 거예요. 자 보세요. 나누었다면 4를 2로 나누면 2라는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x-2 곱하기 9 더하기 18을 우리가 전개를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9x잖아. 그러니까 나눈 형태로 바꿔준 거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해준 거지. 이 사람의 9x의 성별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쉽게 변형시키는 거지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사실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이 있어요. 여기 뭔 식인지 몰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근데 해당하는 식으로 이제 나눠주고 싶은데 자연수꼴로 얘 대입을 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선생님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해당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찍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을게요. 어떤 느낌이냐?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5?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너무 과하게 나눠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뭔가 잘못 썼나요? 잘못 썼군요. 여기가 9가 되네요. 9. 31 빼기 40 하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0 이상 7 이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풀어줘. 야, 너 하나 빠져볼래? 8 곱하기 14 더하기 8이라고 해도 되죠? 그쵸? 뭐지? 아직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인데? 그럼 한 번 더 빠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얘도 잘 이해가 안 가.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쌤이 딱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1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30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30에 12를 더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죠. 그쵸? 그리고 12 한 번 더 더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0 이상 11 이하가 아니잖아. 그럼 한 번 더 더해. 그럼 6이죠. 나머지 6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이것도 완벽한 증명은 아니지만 거의 다 80에서 90%를 증명을 그냥 수식적으로만 해준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알고 직접 적용을 해가면서 하면 되지만 사실 문제를 10문제, 20문제, 100문제 풀다 보면 이런 꼴로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풀게 돼요. 근데 진짜 1등급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얘로 풀되 얘를 잊지 않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 고려대 막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막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최고를 목표로 잡고 달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푸는 기계처럼 하되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끝.